자, 그러면 일진 자동차라고 되어 있나요? 네. 자, 우리 문제 1번서부터 순서대로 천천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일진자동차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회사 등록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네. 회사 등록 들어가셔서 사업자 등록번호가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틀렸나봐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번호서부터 순서대로 13486816992 고쳐주시면 되죠? 네. 법인 등록번호는 뭐 생략하셔도 되고 김일진 맞고요. 주민번호 확인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주소가 다른가요? 그쵸?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마도북로 40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주소 바꿔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본점 주소 똑같죠? 그쵸? 그 다음에 업태가 뭐예요? 제조업. 그 다음에 종목은 자동차 특장. 이해가 되셨나요? 주업종 코드는 알 수가 없고 전화번호, 법인, 그 다음에 설립 연월일은 알 수가 없고 개업 연월일 5월 6일. 날짜가 틀리죠? 2016년 05월 06일.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돈코드 따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화성시 맞죠? 네,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는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주소하고 업태하고 종목하고 그 다음에 개업연월일까지 요만큼을 수정을 했네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인가요? 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셔서 자, 코드 번호가 831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그러면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831 치시면 831번 수수료 비용으로 갑니다. 그쵸? 네. 수수료 비용으로 가셔서 현금 적요에 몇 번이에요? 8번. 오픈마켓 결제대행 수수료 이해되셨습니까요? 얘는 입력 항상 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데 클릭했다가 다시 한번 클릭해서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3번. 얘가 제일 큰 숙제죠. 그런데 우리 항상 원손이제 순서대로 움직이나요? 그쵸? 네, 원손이제 순서대로.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수정하라 그랬는데 생산부가 있고 영업부가 있죠. 영업부는 손익계산서로 들어갈 거고 생산부는 원가명세서에 들어가니까 원가명세서서부터 순서대로 가면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분 원가명세서에 들어가셔서 가스수도료 790이라고 되어 있는데 845만원인가요? 845만원으로 수정. 이 가스수도료를 수정을 하고 나니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바뀌죠. 그렇죠? 그럼 이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그대로 이렇게 창 옆으로 이렇게 갖다 두시고 제일 마지막 거니까 얘를 우리는 전기분 손익계산서로 갈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여기 있는 제일 마지막 이 금액을 어디다 넣어야 돼요? 제품 매출 원가. 제품 매출 원가를 클릭하시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와요. 여기에 이 금액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5억 5,448만 5천원. 5억 5,448만 5천원.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 확인. 어쨌든 여기 있는 걸 바꿨더니 단기순이익이 또 바뀌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문제에 영업부 수도광열비가 또 틀렸죠. 그쵸? 그래서 수도광열비 330이 아니라 275만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돼요. 맞죠? 어쨌든 여기에서 매출원가도 수정했고 수도광열비도 수정했으니까 단기순이익이 바뀌었겠죠. 그럼 여기도 제일 마지막 거니까 이 단기순이익이 그대로 어디로 가면 돼요?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갑니다.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 여기에 숫자를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불러오기를 한번 누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고 하는 게 바뀌게 돼요. 여기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 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그대로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셔서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2월 이익 잉여금에 여기 있는 이 금액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똑같네요? 그쵸? 네. 그러고 나니까 대차 차익이 없죠? 그러면 정답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얘는 무조건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렇게 순서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은 일반 전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에 첫 번째 07월 30일 제품을 판매하고 초코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은행에서 할인했나요? 네. 할인하면 내 어음이 나가고 돈이 적게 들어오겠네요. 네, 대변에 받을 어음이 나가요. 받을 어음 초코 얼마짜리가요? 500만원짜리가. 그리고 어음 할인하면 할인료 외우셨나요? 뭐라고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금액은 3만원. 나머지는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갔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 8월 10일 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8월 10일 날. 조금 별표 쳐두시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민연금보험료도 이렇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도 지금 이 문제랑 똑같은 틀이에요.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50%를 부담하고 회사가 50%를 추가로 부담을 해주죠. 네, 근로자가 부담한 돈은 우리가 예수금이라 했을 거고요. 네, 그래서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대변에 일단 현금 54만원을 먼저 써볼게요. 그러면 이 중에서 50%는 직원 부담이니까 차변에 예수금이 27만원인가요? 그쵸? 예수금이 27만원? 그러면 나머지는 제조 직원분이 18만원. 그런데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 그랬나요? 그러면 차변에 517번 세금과 공과가 18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817번 세금과 공과가 9만원. 이렇게 되겠죠. 이건 국민연금도 건강보험료는 대신에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복리후생금. 계정 과목만 달라요. 문제 푸는 요령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6일 날. 9월 26일 날. 우리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 5천만원 만기가 도래하여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후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그러면 정기예금이 만기가 됐으니까 정기예금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자까지 같이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대변에 정기예금 5천만원 그리고 대변에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은 얼마예요? 50만원. 이자 합계가 50만원이라 그랬죠? 맞나요? 네. 그리고 차변에 가서 우리는 실지급액 5,042만 3천원이 들어왔죠? 네. 그러면 얘가 보통예금이 되면 되는 거죠? 5,042만 3천원. 그럼 7만 7천원 마이너스 생겼나요? 세금 떼이고 들어온 거죠? 세금 떼이고 들어왔으니까 우리 차변에 뭐라 해요? 선납세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 10월 26일 날로 가보겠습니다. 주당 발행가액 6,000원에 유상증자를 증자에다가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증자는 무조건 주식을 발행한다라는 얘기예요.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그러니까
만주 액면 5,000원이니까 5천만 원이 되겠죠. 자본금은. 네. 그리고 주식 발행했으니까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주당 6,000원에 발행을 했죠. 그러면 6천만 원이 들어오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원래 1,000만 원만큼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기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대요? 네. 그러면 우리는 자, 여기 있는 게 양수로 나오면 무조건 대변이고요. 음수로 나오면 무조건 차변이에요. 그래서 양수로 차익이 생겼으니까 대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가 있었다고요?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900만 원이 생기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은 10월 29일 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9일. 아주중고로부터 매입한 원재료에 대한 매입 운임 5만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일단 대변에 현금이 5만원 나가나요? 그렇죠? 네. 차변에 우리 뭐라고 하면 돼요? 원재료입니다. 매입 운임이니까 매입 시 운임은 원가의 포함. 맞죠? 그래서 운반비라 쓰시면 안 되고 우리는 원재료라고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11월 08일 날 제조부문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증축공사에서 발생한 인건비 1,5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다. 단 해당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해당 인건비에 대해 원천 징수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그랬어요. 일단 어찌됐든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나요? 그럼 일단 대변에 보통예금이 1,500만 원이 나가면 되죠. 그리고 차변에는 자본적 지출이라 했나요? 자본적 지출이니까 원가에 포함. 그럼 지금 건물을 공사했네요? 그러니까 건물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원가에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는 메인 매출 전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09월 30일 제조부문이 사용하는 기계의 원상회복을 위한 수선을 하고 수선비 33만원 전액 하나 카드로 결제했나요? 자, 지금 항상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오면 돈을 지급하는 거래냐 돈을 받는 거래냐를 구별을 잘 하시면 돼요. 그럼 돈을 지급하는 거래는 무조건 이쪽 매입에서 찾으셔야 되는 거고, 맞죠? 돈을 받는 거래는 매출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카드로 결제를 했으니까 돈을 지급한 거죠. 매입에서 카드 과세 57번이 되겠죠? 맞나요? 네. 수리비 공급가액은 33만원 써주시면 알아서 나누어지겠죠? 네.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있는 그대로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누구예요? 다고쳐. 밑에서 찾으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 저 밑에 보면 가맹점 이름 주식회사 다고쳐라고 나와 있죠? 네. 그 다음에 카드사는 F2 누르셔서 하나카드, 붕괴는 4번 카드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그렇죠? 원재료가 아니라 기계장치의 수선비니까 520번 수선비가 되겠죠? 맞나요? 기계는 제조부문이라고 또 앞에서 주어져 있으니까 무조건 500번대.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11일입니다. 10월 11일. 아제자동차로부터 원재료 운반용 화물 자동차를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으니까 과세 매입인가요? 네, 51번. 자동차 공급가액은 600만원에 60. 거래처는 아제. 전자인가요? 네. 붕괴는요? 호나. 그럼 차변에 차량 운반구가 들어오겠죠? 그쵸? 네. 그리고 대변에
위에 문제 대금 중 330만원은 보관 중인 삼진의 약속어음을 배서했죠. 배서 양도했다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던 어음을 줘버렸으니까 대변에 받으러음이 나가요. 그런데 누구 거? 삼진 거. 거래처를 반드시 수정해 주셔야겠고요. 330 그리고 대변에 나머지는 외상이라고 쓸 수 없죠. 차변 개정 과목이 차량 운반부니까. 그래서 미지급금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받으러움의 배서양도 거래처가 다르다. 그리고 외상이라는 표현 사용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은 10월 15일 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소재한 엔젤사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에 대하여 수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인천세관으로부터 발급받았다. 수입 나오면 무조건 누구와의 거래이다? 세관하고의 거래이다. 그래서 55번 수입 우리는 원재료 공급가액은 500만원에 50 거래처는 인천세관이더라. 수입은 무조건 세관과의 거래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고요. 분계는 혼합, 부가세에 대해서 우리는 대변에 보통예금 나가면 되죠. 부가세만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수입은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은 11월 4일 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04일 날 삼양안전으로부터 제조부문에서 사용할 안전용품을 구입하고 아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랬으니까 과세 매입인가요 또? 네. 안전용품 공급가액은 160만원 거래처는 삼양안전 전자인가요? 네. 분계는 혼합 원재료 아니라 소모품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랬죠? 네. 소모품 173번 소모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대변에 현금으로 30만원 지급했나요? 그리고 대변에 나머지는 네 소모품이니까 미지급금이라고 써주셔야겠죠?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 11월 14일 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부문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인천상사에 500만원에 매각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것도 별표 쳐두시고 유형자산 매각거래예요. 유형자산 매각거래는 그냥 틀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과세 매출입니다. 과세 매출 기계장치를 처분을 했고요. 공급가액은 무조건 매각대금. 얼마에 팔았죠? 500만원에 팔았죠. 500만원에 매각하면서 그랬죠. 그쵸? 그래서 무조건 공급가액은 매각대금. 거래처는 누구한테 팔았죠? 인천상사. 인천상사. 전자인가요? 네. 분계는 무조건 혼합. 대변의 제품 매출이 아니고 기계장치. 얼마짜리가 나가요? 5천. 그리고 차변에 무조건 207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와야 해요. 4,300. 그리고 부가세는 현금으로 받았나요? 그러니까 차변에 현금은 50만원. 부가세만.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는 어음으로 받았나요? 그쵸? 받으러음이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변에 뭐라고 써야 돼요? 미수금. 얼마요? 500만원. 우리가 받아야 하는 돈은 여기 있는 공급가액을 받아야 하는 거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리고도 마이너스 200이 생겼죠? 맞죠? 마이너스 200이 생겼으니까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정답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 11월 22일 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2일 날. 매출처인 성남의 그럼 거래처란 얘기네요. 그쵸? 거래처에 증정할 물품으로 미래마트에서 음료수 55만원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나요? 그럼 적대비인데 세금계산서 나왔으니까 불공입니다. 음료수 공급가액은 50만원에 5만원이죠?
네, 거래처는 여기다 성남 쓰시면 안 돼요. 누구한테 샀어요? 지금 미래마트랑 거래하고 있는 거죠? 맞죠? 미래마트랑 거래하고 있는 거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고요. 불공제 사유는 4번이 되겠죠? 접대비? 그쵸? 네, 분계는 혼합. 차변에 접대비. 그럼 매출처니까 813번 접대비가 되겠고 대변에 보통예금이 빠져나가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 오류 수정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인가요? 일반 전표에 07월 03일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0만원 있었나요? 그러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900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차변에 가서 대손 충당금 무조건 미수금의 다음 번호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121번이라고 그냥 써주시면 되겠죠. 미수금의 거래처도 어디로 바꿔야지 되죠? 네, 한성이라고 되어 있구나. 성한 전기로 거래처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쵸? 네, 거래처 수정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대손 충당금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11월 29일 일시 보유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태평상사의 주식 100주를 주당 만원에 취득하면서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를 원가에 포함해버렸대요. 그러면 만원은 수수료 비용이라고 따로 써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기매매증권은 그대로 100만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 차변에 수수료 비용,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수수료 비용은 몇 번대?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산 12월 31일 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은행에 정기예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수익을 인식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금 금액은 6천만 원이고요. 그러면 이자 수익이니까 이자 수익 6천만 원에 대해서 우리 이자율이 몇 프로라 그랬죠? 2%. 그럼 2% 계산하면 120만 원이 나오겠죠? 나누기 12 해주시면 한 달에 얼마예요? 10만 원. 월 10만 원이다. 그런데 우리는 정기예금에 10월 1일 날 가입했나요? 그럼 오늘은 며칠이에요? 12월 31일.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세 달치의 이자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30만 원만큼의 이자를 받았다 못 받았다? 아직 못 받았다. 그쵸? 이자는 내년 9월 30일에 지급해 줄 겁니다. 그래서 30만 원만큼을 3개월분 30만 원만큼을 우리는 차변에 미수수익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0월 5일 영업부문에서 사용할 소모품 50만 원을 구입하고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소모품은 우리 소모품이 나오면 무조건 비, 미, 자, 사 외우셔야 해요. 그래서 비미자사 비용으로 처리하면 무조건 미사용액을 분개해 주시면 되고 자산으로 처리를 하면 무조건 사용액을 회계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소모품 자산으로 처리됐으니까 결산일 날은 무조건 사용액. 그리고 처음에 처리한 게 무조건 어디로 가면 돼요? 대변으로. 그러면 대변에 소모품 사용액이라 그랬으니까 사용액 35만원 주어져 있죠? 네. 차변에 가서 영업부니까 830번 소모품비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은 자동결산입니다. 결산 자료 입력으로 가셔서 엔터 그냥 치시면 되겠고 그리고 대손은 여기 위에 있죠? 네, 대손 1% 맞나요? 그러면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만 설정하죠? 그럼 나머지는 스페이스바로 다 지워주시면 됩니다.
스페이스바 엔터 쳐서 지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결산 반영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대손상각비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이 설정이 돼요. 그리고 반드시 전표 추가 눌러주셔야 되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자, 그 다음은 조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중 매입세 공제받지 않은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우리 어디로 가야지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4월부터 6월까지를 들어가시면 되겠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공급가액, 매입세, 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16번이거든요. 그러면 30만원하고 3만원, 세액을 물어봤으면 3만원. 그 다음 지금은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30만원이 정답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에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매수 차익, 매수 물어보면 무조건 어디 가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수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를 먼저 조회를 해볼게요. 1월부터 3월까지의 매출 세금계산서는 33장 33매. 그 다음에 4월부터 6월까지를 조회하시면 36매. 맞죠? 그럼 빼주시면 3매가 되겠네요. 차이를 물어봤으니까. 네, 3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4월에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어디 갈까요? 총계정 원장 갈까요? 4월부터 4월까지 외상매출금 보시면 차변이 있고 대변이 있죠. 외상매출금은 차변에 생기는 거고 회수하면 대변으로 없어지는 거죠. 맞죠? 그래서 대변이 정답입니다. 4천만원 정답. 이건 총계정 원장에 가셔도 되고 계정별 원장에 가셔도 되고, 계정별 원장이 근데 복잡해요. 4월부터 4월까지의 외상매출금을 보시면 여러 건이 나오니까 거기서 월계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어디를 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총계정 원장으로 가서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하게 보시는 방법. 여기까지 풀이를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